얘들아 그 172쪽 볼게요. 그러니까 시험 나올 거만 잠깐 찝어볼게요, 쌤이. 과학기술 활용. 그러니까 이 파트가 뭘 의미하냐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껏 과학을 배워놨더니 도대체 어디서 쓰이냐 이걸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과학의 유용성과 필요성 안에 감염병 진단이라고 불러서 감염이 얘들아 뭐냐면 느낄 감자에 염이 불탈 염자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근원의 몸체라 불러서 질병의 병자, 근원의 원자, 몸체에서 써 병원체라 불러요. 그러니까 병원체 중에서 뭐 이런 게 있어. 너희 많이 들었을 거야. 곰팡이 또는 바이러스 또는 뭐 세균 이런 애들이 병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이제 감염병을 일으키는 뭐 이게 이제 뭐 감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퍼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으로서 어떻게 이거를 저항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피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면 돼요. 알겠지 얘들아? 자 바로 알볼게. 병원체의 감염 경로 볼게요. 호흡을 통한 흡입. 너희들 그 호흡할 때 호흡이 호가 내쉬고 흡 마시지. 그래서 실제로 호흡을 해서 폐 안으로 들어오면은 너희 위에 거 폐렴, 결핵이라 불러요. 결핵이랑 폐렴은 둘 다 세균이야. 그리고 오염된 물과 음식물 섭취 이거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도 감염 걸 수도 있고 세균, 곰팡이 다 돼요. 알았지? 기억해라 얘들아. 그리고 피부 접촉. 근데 애들이 물어봐. 쌤 피부 접촉만으로 감염될 수 있어요? 실제로 곰팡이는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피부 접촉도 이유가 있고 수혈. 수혈이 예를 들어 뭐야? 피를 보낼 숫자. 피를 주는 거야. 피를 줄 때 실제로는 그 사람의 피 안에 병원체가 있으면 어때? 감염되지 맞지? 그래서 실제로 병원체 감염병도 이것도 대충 알고 있어야 돼요. 감염병 진단 너희들 그 검체가 뭐냐면 검사하는 몸체야. 그러니까 사람에서 검사하는 몸체를 얘를 취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보는 거지. 뭐 그런 원리예요. 자, 그럼 어떻게 감염병을 진단하는지 어떤 재료를 쓰는지 알아볼게요. 감염병의 진단 검사 보면 실제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신속 항원 검사 이거 얘들아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했지. 그치? 신속 항원 검사는 뭘 말하는 거야 얘들아? 이런 말이야. 이런 논리야. 그러니까 항원이 얘들아 뭐냐면 겨루는 구도의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느낌이야. 뭐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어. 근데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을 때 바이러스 이 바깥쪽 부분에 이 단백질 껍데기가 이렇게 쌓여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단백질 껍데기를 이제 항원이라고 부르는데 왜? 얘가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단백질 껍데기를 보고 우리 몸에서 백혈구가 인지를 해. 그 백혈구가 인지를 하면 백혈구가 뭘 만드냐면 백혈구가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가 보면 항원의 그러니까 겨루는 근원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항원은 겨루는 근원, 항체는 겨루는 몸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면은 항체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봐. 얘가 뭐 동그랗다 이렇게 동그랗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 항체. 뭐야 이렇게 생겼어. 체 안 찍혀 있지. 이런 식으로. 이게 항체인데 얘가 바이러스면 모양에 동그랗게 들어가지. 그럼 얘를 잡아서 똑같아. 잡아서 또 여기에 또 다른 항체가 붙어. 이렇게 붙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 이렇게 계속 무한히 붙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봐봐. 항원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바이러스 바깥쪽에 겨루는 근을 들어오면 우리 몸의 백혈구가 항체를 만드는데 이 겨루는 몸체를 만들면 이 겨루는 몸체는 이 바이러스 주변에 있는 항원을 잡아가지고 무겁게 만들어서 혈액 안으로 떨어뜨리면은 백혈구가 잡아먹는 백혈구가 있는데 그거를 데이세포라고 부르는데 걔가 자기 몸에 넣어서 쉽게 부서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항체는 이렇게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항체가 나타나면 뭉치게 만들어서
백혈구가 잘 잡아먹게끔 도와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학원 항체 혹시 학교에서 다 했나? 했어? 했나? 안 했어? 수빈 안 했어? 이 시험범위 맞지 얘들아? 네. 그치? 그래서 학원 항체가 뭔 뜻인지 알고 있어야 돼 일단은. 알았지? 학원은 겨루는 근원, 항체는 겨루는 몸체. 알았지? 항체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백혈구가 만드는 애야. 알았지? 자, 그래서 실제로 신속 항원 검사는 얘들아, 실제로 그 세균 바깥쪽에 있는 이 항원들을 검사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실제로 얘가 뭐 항원이 들어오면 실제로 그 여기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이 색깔이 뜨면 실제로 병원체가 있다는 뜻이겠지. 뭐 이런 말이에요. 자, 오른쪽에 들어볼게. 중합 효소 연쇄 반응 검사. PCR이라 부르는데, 내 PCR 혹시 들어봤어? PCR? 네. 실제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핵산을 이게 뭔 말이야? 바이러스 안에는 바이러스도 얘들아 당연히 정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살아야 되니까. 있어요. 그게 바로 핵산이야. 근데 핵산이 왜 이렇게 핵산을 분다했어? DNA, RNA를 다 포함한 뭐라고 불러야 되나? 뉴클릭 애시드, 핵산을 분다했지. 이 핵산을 RNA를 증폭, 그러니까 얘를 이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이 이게 뭔 말이냐면 중합 무겁게 합친다. 효소를 이용해서 실제로 여기 안에 있던 DNA나 RNA를 이 핵산을 증폭, 한마디로 계속해서 만들도록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만들도록 유도했을 때 얘들이 일단은 이 DNA, RNA가 복제하는 시간 걸려 안 걸려? 걸려요.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려. 근데 실제로 얘는 되게 매우 정확해. 왜?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을 통해서 이 DNA와 RNA를 증폭시켜놨어. 그러면 수가 많지, 엄청.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를 검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매우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속 항원 검사를 얘들아, 봐봐. 바이러스 적어. 그럼 이게 실제로 이 항원을 인지를 못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말 그대로 중합 효소 연쇄 반응 검사는 한마디로 DNA와 RNA 수를 늘려. 그래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당연히 하는데 유전자를 늘리다 보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신속 항원 검사는 그냥 원래 있던 항원만 검사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요 차이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아까 마지막에 해볼게. 항체 검사. 쌤이들 항체가 뭐라 했지? 항원을 뭐 하는 거? 결합해서 없애는 것이 맞지? 네. 그래서 항체 검사는요, 뭐 이런 말이야.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백혈구가 어떻게 해? 얘를 인지해가지고 항체를 만들지. 그래서 항체 검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얘들아 감염이 됐으면 어때? 항체 생기면 생겨. 생겨요. 그래서 항체 검사를 부르는 거야. 안 어렵지?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는 애초에 이 바이러스 자체를 뭐 하는 거야?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빨라요. 근데 항체 검사는 얘들아 어때? 너희들 이 병원체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 백혈구가 인지해서 항체를 만들지. 네. 그럼 당연히 신속 항원 검사랑 항체 검사는 누가 더 오래 걸려? 항체. 그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안 어렵죠, 맞지? 안 어려워요. 자, 너희들 그 오른쪽에 잠깐 바이러스에 대해 어떻게 해줄게? 바이러스를 실제로 왜 생명체라고 부르지 않냐면 너희들 바이러스 같은 경우들은 세포막이 없어. 너희 바이러스 밖에 보면 단백질 내지 단백질, 맞지? 그래서 이 단백질 덩어리들을 이거를 이제 학원으로 이제 그 뭐냐 우리 몸에서 인지를 하는 거야. 겨루는 구도들하고. 그래서 이 단백질의 모양 보면 뽀로로 튀어났지. 그러니까 이대로 모양이랑 똑같이 항체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바이러스는 실제로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 몸에서는 면역 반응할 때 무조건 항체를 만들어서 얘를 뭉치게 만들어서 떨어뜨려요. 그렇게 없애는 거야. 거의 다 했다. 2번 볼게요. 아래 거 2번. 감염병의 추적 관리 볼게요. 그러니까 너희들 감염병 추적 이거 사실 어렵잖아. 너희들 그 GPS 사람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지. 예를 들어 이 사람 감염됐다. 이 사람의 경로보고 알 수 있어 없어? 있어. 확률적으로 알 수 있지. 그런데 너희들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어땠어? 약간 뭐 어느 곳에 한 명 터졌다면 좀 쫄리지 않았나?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실제로 GPS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세계적 포지션,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말잖아.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GPS 많이 썼어요. 그리고 와이파이, 블루투스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와이파이가 이거잖아, 얘들아. 너희들 그 인터넷을 뭐 하는 거?
다 같이 쓸 수 있게끔 공유해 주는 거 맞지?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뭐 블루투스는 너희 알다시피 단거리 무선 통신기니까 얘와 얘를 파동으로 연결해 주는 뭐 장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블루투스, 와이파이, GPS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디로 그 사람이 퍼졌는지를 뭐 다 이용하는 거지 한마디로.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할 필요 없고 감염병 관리 볼게요. 관리 볼게요. 감염병 관리는 당연히 너는 그 GPS, 와이파이 아까 블루투스 센서 이용했다 했지.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아요. 예를 들면 거지. 감염병을 그러니까 감염당한 사람, 그러니까 병원체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어느 지역에 갔다, 많이 갔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많이 퍼졌을 확률이 커 안 커? 크겠지. 그래서 실제로 감염병 관리는 빅데이터라는 기술이 필요해요. 빅데이터가 뭐야? 빅데이터. 데이터를 많이 모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거기 사람 많이 간대? 그럼 거기에 감염병 많이 퍼지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빅데이터. 빅데이터 어려운 거 아니더라. 빅데이터는 마치 이런 거야. 너희들 그 챗GPT 알지? 챗GPT에 막 사람들이 막 어때? 너희들 해? 벌써? 그래서 그 쓰면은 얘들아 실제로 챗GPT가 그 정보를 받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챗GPT 입장에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얘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면 얘한테 다 그 정보가 있어 없어? 그거를 다 돌려받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기술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다 했고 방역 소독 이거 쉬운 말이잖아, 맞지? 방역 소독은 뭐야? 방역 그 막는다. 소독은 뭐야? 독을 없애는 거.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고 규모 파악. 너희 그때 예전에 했을 때 그 중국에서 너희 그 폐쇄시킨 거 알아? 코로나 발생했을 때, 기억나? 그래서 실제로 정보가 한마디로 규모를 파악해가지고 뭐 어디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뭐 어떻게 뭐 막아야 될지. 이건 뭐 어려운 말 아니야. 173쪽 봐봐. 173쪽. 자, 미래의 사회 문제 해결에서 과학의 필요성 볼게. 그러니까 감염병 퍼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화석 연료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많아지가 기후 변화, 그리고 자연재해는 우리가 실제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과학 기술로서 막을 수 있단 말이야. 맞잖아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안 했다고 하면 실제로 그 전 세계에서 그 면역반응이 약한 사람 다 죽었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생각보다 과학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너희 그 코로나 바이러스 퍼졌을 때 신속 항원 검사 했지,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대략 그래도 감염병을 최대 막은 거지. 뭐 그래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얘들아 무조건 기생을 해요. 왜냐면 바이러스 얘들아 왜 생명체를 부르지 않냐면 세포가 아니야. 그냥 단백질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고 얘들은 침투만 요구하게 생겼어. 바이러스 침투 요구하게 생기지 않았어? 뚫어요. 세포를 뚫어서 거기 안에서 DNA나 아니 또는 RNA 넣어, 정보만 넣어, 잊어버리지만.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그 재료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DNA와 RNA를 복제해서 자기 새끼들을 만든 다음에 바깥으로 뚫고 나가요. 그 세포로 때문에 죽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바이러스는 기생을 하는 애다 보니까 실제로 걔들은 세포라고보다 생명체를 부르지 않아. 그러니까 생명체도 아니고 실제로 뭐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불러. 바깥에서는 그 생명체가 아닌 그냥 입자, 보통 입자라 불러요. 근데 얘가 생명체 몸에 들어가면은 생명활동 해야 해. 해요.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생명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알았지? 일단 봐봐. 이거 어때? 그 바이러스가 최초의 생명체가 될까 안 될까? 어때? 안 돼요. 걔는 애초에 뭘 어떻게 치료하는 애야? 기생하도록, 그치? 그래서 걔는 최초의 생명체가 아니라고 또 나올 수 있어, 친구들이. 너는 그 173쪽에 미래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오면 빅데이터 앞에서 뭐라 했어? 대량의 정보를 합친 거지, 맞지? 끝.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에 대한 너희들 뭔지 알죠? 실제로 우리 뇌를 모방한 거야. 그래서 얘도 흉내냈다. 끝이고. 로봇공학 기술. 로봇은 어때?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인간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활동하지. 그 차이 끝. 재생 에너지 기술 볼게요. 한마디로 재생이라는 게 얘들아 어때? 얘들 그 화석 연료 재생이야? 아니죠. 뭐 물, 바람, 지열 다 쓸 수 있는 건 재생 에너지를 부르지, 맞지? 재생 에너지는 미래 사회를 해결할 수 있죠, 맞죠? 에너지. 자, 우주 탐사 기술. 얘들아, 우주 탐사 기술도 일종의 인공위성을 보낸 거니까 인공위성에다가 너희들 그 네이버 지도 있잖아.
네이버 지도 틀면은 그거 뭐 쓰는 거야 얘들아? 그거 쓰는 거야 우리가 진짜 얘들아. 그래서 우차적 기술도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고 배터리 기술. 그럼 너네 혹시 배터리가 크면 클수록 어때?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 기술도 일종의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무선 통신 기술. 너들 실제로 블루투스도 뭐야? 얘랑 무선 휴대폰을 연결하는 거죠, 맞지? 이것도 일종의 미래 사회에 실제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 파트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아까 세번 때 아까 그 배운 거 있잖아. 뭐 시수 하원 검사나 항체 검사나 아니면 뭐 아까 뭐 쌤한테 논리를 배울 것들은 그런 것들만 있고 나머지는 쌤한테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맞는 말만 체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되게 쉬워요. 너희들 그 생명공학 기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들 생명공학, 그러니까 살아있는 목숨을 가진 애들을 우리가 공학, 그러니까 과학 기술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시험도 수박 이런 거 있지. 또는 뭐 되게 많잖아, 얘들아. 뭐그 너희들 그 GMO 식품 있잖아. 유전자 변형 식품. 걔네도 일종의 미래 사회를 해결할 수 있죠. 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미래에 갔을 때 먹이가 부족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생명과학 기술도 미래 사회. 나노 기술. 그러니까 나노 혹시 기억나 이거? 나노미터?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세기였는데 기억나? 네. 매우 작은 거. 그래서 나노 기술은 말 그대로 매우 나노미터만큼 매우 작은 물질 맞아. 요새는 너희들 그 뭐지? 대학병원 갔을 때 몸에 그 문제 생겼을 때 있잖아. 너희들 그 실제로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그 혈관 안에다가 로봇 넣는 거 있대. 그래서 로봇을 이용해서 실제로 혈관 수술해요. 요새 다 그래, 얘들아. 생체 인식 기술. 너희들 이미 하지 않나, 얘들아? 너희들 그 아이폰의 그 얼굴 인식 또는 너희들 그 지문 인식 있잖아. 이것도 다 생체 인식 기술. 그러니까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 그 맨 아래 거 3번 볼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 볼게요. 환경 에너지 분할. 너희들 환경 에너지 분할을 왜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왜냐면 너희들 알다시피 그 화석 연료 태우면은 온실효과 이렇게 온실체 나오지. 그래서 당연히 환경 에너지 문제 해결해야 되고 경제 문화. 경제 분야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희들 그 노동자가 결론적으로는 너희들 단순 반복하는 일이 우리 인간한테 좋은 걸까?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거 다 로봇으로 쓴다는 거지. 생활 안전 분야. 너희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희들 그 테슬라 차 알아? 테슬라 차 보면 앞에 그 센서가 다 있는데 시야 센서 그거 보고 나서 앞에 운전자의 그 빠르게 변하는 거 그런 거 다 계산해요 실제로. 만약에 앞에 운전자가 빠르게 갑자기 줄어든다. 그럼 얘도 갑자기 감속해요. 그래서 그게 테슬라 제일 잘 돼 있어 얘들아. 자 교육 분야. 뭐 교육 분야 너는 알다시피 그 너네 그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지. 예를 들어 그 수업 못 나올 때 온라인으로 보잖아. 그것도 일종의 과학기술 이용한 거지. 왜? 모든 학생들이 다 질 좋은 교육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말이야. 자 4번 얘들아. 미래 사회 문제 해결에서 과학의 필요성. 한마디로 뭐 한 거야?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 인류가 끝나 얘들아. 한 번 살고 끝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적어주면 돼. 우리 인류는 계속 뭐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유지가 나아가야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배우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얘들아 그 174, 175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빠르게 볼게 얘들아. 빅데이터 활용 볼게요. 빅데이터에 대한 쌤이 아까 뭐라 했어? 수많은 정보를 뭐 한 거야? 모은 거야. 그 끝이야. 그래서 얘들아 뭐만 하면 수집 이거 말고 되는 거야. 알 필요 없지 얘들아. 그리고 디지털 탐색 도구를 이용한 뭐 실시간 생활 데이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근데 그 현실에서 그 뭐냐 길 가다가 혹시 뭐 이산화탄소 농도, 미세먼지 농도 혹시 본 적 있어? 그거야. 그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시간 속에 쓰는 바로 그런 것들을 정보를 획득하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떨 때는 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다. 어떨 때는 미세먼도가 이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많이 수집할수록 정확성이 어때? 높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현실에 이미 쓰고 있어요. 근데 그 2번 볼게. 2번 아래 거 2번 실시간 생활 데이터 활용 볼게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스마트워치, 너희 그 삼성 애플워치나 아니면은 뭐 삼성 이거 있잖아. 요거 심박수 다 재주시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쓴다라는 건 다 뭐하면 이미 애플이나 아니면 삼성에서 인간의 그 패턴을 다 정보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너희들 그 팔을 흔들잖아. 그러면 실제로 뭐 러닝 뛰냐고 물어봐. 뭐 이런 것들. 뭐 심장호수 증가한다.
런기에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한테 이미 다 정보를 회집해갔어. 그래서 우리는 그 정보를 우리 거를 가졌기 때문에 걔네들이 실제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얘들아 빅데이터 생각 중요해. 알았지? 너 실제로 그 요새 네이버 지식인 안 쓰잖아. 그치? 너희들 그 네이버 지식인도 일종의 뭐냐면 걔네들이 아는 거를 이렇게 쳐서 답변해 준 거잖아. 근데 요새는 죽었어. 왜 죽었을까? 챗GPT 때문에. 누가 빅데이터가 더 많아? 챗GPT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네이버 지식인이 이제 거의 이제 죽었다고 보면 돼. 사람이 치는 거니까. 다 했고 얘들아 빅데이터 얘들아 아래 거 좁은 의미로 볼게요. 좁은 의미는 말 그대로 그냥 한마디로 이 정보를 그냥 모은 거. 근데 넓은 의미로는 이 정보를 우리가 활용하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좁은 의미는 그냥 모은 거. 근데 넓은 의미는 걔를 이제 사용하는 거. 빅데이터 특징 데이터 모아한 거지. 그래서 이 빅데이터잖아, 맞지? 1번은 얘들아 무조건 시험 나와야 되라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2번 실제로 데이터 많아. 맞지? 그래서 수치량뿐만 아니라 글, 영상, 분석 다 있다. 싹 다 있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한테 좋다. 빅데이터를 얘들아 장점 볼게. 한마디로 데이터가 열나 많아. 엄청 많아서 실제로 뭐 쓰기 좋고. 이거 그리고 얘들아 빅데이터 장점을 말하면 얘를 분석했을 때 어때? 정확성이 좋죠? 그럼 이런 거만 적어주면 되더라. 근데 얘들아 문제점 볼게. 문제점. 너희들 그 빅데이터가 결국 정보를 모은 거잖아. 근데 그 중에 틀린 거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편향되거나 신뢰성 낮은 것들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그래서 봐. 빅데이터는 결론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모았을 때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거를 구별하지. 챗GPT 같은 애들이. 그래서 문제점은 맞긴 한데 일단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맞잖아. 네, 두 번째 거 사생활 침해 개인정 유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잖아. 빅데이터라는 게 뭐 누구 정보를 모은 거야? 우리 정보들. 그렇지. 그래서 사생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지. 지나친 데이터 의존에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희들 그 껐떡 크면은 실제로 그 챗GPT 써가지고 과제 해결한 적 없어? 얘들아? 없어? 있어? 그 실제로 너희들 그 데이터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알면 좋지. 근데 그 데이터를 예를 들어 우리가 챗GPT가 분석해 준 거잖아, 맞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해석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쓸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존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해해야 돼, 맞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점이죠. 너희 그 오른쪽에 공개 데이터 봐. 공개 데이터는 뭐냐면 실제로 너희들 그 기상청에서 실제로 알려줘. 그러니까 너희들 그 모든 여러 분야에서 실제로 공개 데이터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다 모아놨어.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그냥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딱 보면 그렇고. 얘들아 175쪽 다 했다. 거의 다 했어 얘들아. 빅데이터 활용 볼게. 얘들아 어렵잖아. 새끼봐. 빅데이터 얘들아 다 쓸 수 없어. 다 쓸 수 있지. 건강, 교육, 문화, 교통. 자 넘어갈게 얘들아. 쉽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실제 빅데이터를 다 쓴다는 뜻이야. 안 어렵죠? 과학 분야 한마디로 뭐야 얘들아? 이거 다 쓰여 안 쓰여? 다 쓰여. 기상관측, 과학 실험, 신약, 유전체 분석. 유전체는 뭐냐면 유전체는 너희 그 우리 인간이 너희 그 기억나? 아빠한테 23개, 엄마한테 23개 해가지고 총 43개 된 거. 기억나? 이걸 다 합친 걸 유전체라고 불러. 유전체 그 말이야. 남겨서 전해주는 모든 몸체. 유전체 알았지? 그래서 유전체는 실제로 너희들 그 뭐냐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일반 이 DNA와 다른 DNA끼리 비교할 수 없어. 데이터 많으면 비교할 수 있어. 그럼 말 달라. 좀 일반 사람 달라. 그럼 이거 뭐야? 문제 있다는 뜻이지, 맞지?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얘들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인다는 거야. 데이터가 많다는 뜻은. 자 아래 거 얘들아 볼게. 빅데이터의 활용과 장점, 문제 추론하기. 코로나 바이러스 활용 데이터셋. 데이터셋은 뭐냐면 오른쪽 볼게 얘들아. 데이터셋은 실제로 한마디로 너희들 그 어플 있지, 어플 같은 걸로 데이터를 그냥 정리해 놓은 거야. 안 그렇지? 그러니까 데이터셋은 셋이 뭐야? 설정하다 이 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뭐 어플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안 그렇지 얘들아? 자 왼쪽 볼게 얘들아. 데이터셋 지역별 인구 현황, 병상수 이거 다 한마디로 어플 같은데 다 정리해놨지 그때. 너희들 그때 기억났었던 거? 그래서 이것도 다 일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야. 얘들아 자 이렇게 생각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은 분야가 있어 없어? 없다. 그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얘들아 다 했고 너희들 그 176쪽 봐봐 얘들아. 176쪽.
단백질 이용한 감염. 아까 이거 너희들 그 뭐냐 신속 항원 검사 있지? 항원 검사하는 거. 너희들 그 대조선이 C, 실험선이 T라고 부르는데 너희들 그 이거 너희들 학교에서 나오려나? 얘들아, 대조선이 실제로 선이 있는 걸까? 실험선이 선이 있는 걸까? 실험선. 실험선? 근데 대조선이라는 게 대조가 뭐야? 대조? 대조. 다른 거지. 대조가 대가 대할 대자에 조가 비추 조자야. 그러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내 이름 만들었어. 대조군. 한마디로 내가 이게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형을 시키지 않는 것들을 대조하는 애로 써요. 그럼 봐봐. 원래부터 선이 있었던 거는 대조선이니까 실험선이니까. 원래부터 선이 있었던 것은 실제로 그 비교하는 문제. 쌤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T만일 것 같아가지고 얘들아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 신속 항원 검사는 항원을 실제로 항원을 실제로 이제 그 검사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 얘들아 이거 지금 한번 풀어보자 이거. 얘들아 요거 선까지 구별하는 것이 맞나 보다. 너는 근데 실제로 신속 항원 검사의 원리가 너네 그 뭐냐 거기 안에 항체가 들어있는 건 알겠나? 항체가 있기 때문에 반응이 나타나는 거지. 선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선이.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항원이 있단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그 선이 원래는 항체의 반응을 의미해. 그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 얘들아 182조 17번 나오네. 아 해야겠다. 얘들아 나오니까 해야겠다. 나들. 그 아까 대조선이랑 실험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실험선에만 얘들아 항체가 있고 대조선은 항체가 없어. 자 그러면 대조선은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만 있는 거잖아. 그래서 대조선이 원래 선이 있고 그리고 실험선이 이제 항체가 있기 때문에 항원이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넣으면 바이러스는 항원이 있잖아, 맞지? 그러면은 실제로 실험선에서 항체가 항원이랑 반응하면서 선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선이 두 개가 나오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거지. 뭐 이런 논리.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17번 이게 나오네. 안 나올 줄 알았는데.